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업계의 두 거물, 진로우와 컴퍼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지금 소송으로 제대로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회사끼리 싸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방식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건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집 구할 때 많으시죠? 그때 어떤 집은 잘 보이고 어떤 집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걸 과연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그 규칙을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소송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싸움이 왜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6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부동산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누가 그걸 통제할 건지, 그야말로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를 다시 쓰려는 거대한 싸움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 거대한 싸움의 불씨가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모든 건 진로우가 만든 딱 하나의 규칙,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리스팅 접든 정책. 업계 사람들은 이걸 진로우 밴, 그러니까 진로의 금지령 같은 느낌으로 부르기도 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들한테 우리 집 판다고 알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MLS,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이 다 같이 보는 공용 매물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이 바로 24시간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순간부터 24시간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페널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로 검색 결과에서 저기 뒤로 밀려나서 아예 보이지가 않거나 심지어 엉뚱한 정보가 뜨기도 해요. 사실상 잠재 구매자들한테는 그 집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컴퍼스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컴퍼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컴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로의 저 정책 우연이 아니야. 정확히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인 3단계 마케팅을 아예 못 쓰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야. 라고요. 도대체 그 전략이 뭐길래 그럴까요? 이게 바로 컴퍼스의 3단계 전략인데요. 먼저 1단계에서 자기네 내부 에이전트랑 고객들한테만 살짝 먼저 보여주면서 시장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곧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막 끌어올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진로우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 빵! 하고 공개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지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가 충돌 지점입니다. 진로우는 컴퍼스가 내부적으로 매물을 공유하는 그 1단계 활동 자체를 공개 마케팅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컴퍼스의 핵심 전략인 1단계는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봉쇄당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컴퍼스는 분노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을 이미 장악한 진로라는 거인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제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경쟁사를 그냥 힘으로 짓밟으려는 명백한 공격이자 반칙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진로우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진로우는 이건 공격이 아니라 방패다. 우리는 시장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진로우의 입장은 아주 확고해요. 이건 특정 회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 조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로우는 프레임을 확 바꿔버립니다. 컴퍼스의 그 멋져 보이는 전략을 숨겨진 리스팅 계획이라고 딱 규정해버려요. 소수의 내부자들끼리만 좋은 매물 정보를 돌려보고 대다수의 평범한 소비자들은 그 정보에서 소외시키는 아주 불공정한 행위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양쪽 주장이 정말 완전히 반대죠. 컴퍼스는 우리의 혁신을 왜 막냐? 이거고 진로는 아니 이건 모두를 위한 투명성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와, 정말 팽팽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인들의 싸움.
도대체 집을 사거나 팔려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할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만약 컴퍼스가 이기면요,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정보는 특정 회사 내부에서만 돌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진로우가 이기면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유지되겠지만 진로우 같은 거대 플랫폼의 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소송은 아직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 컴퍼스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만약 법원이 컴퍼스 손을 들어줘서 이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로우의 24시간 룰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의 재판에서 컴퍼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싸움은 혁신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혁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투명성이 먼저일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이 새로운 규칙, 과연 누가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